그러니까 내년도 모년도 확실하게 수익을 순수히 확 낼 수 있는 시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 돌파하면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차라리 그거라도 해봐라. 그게 아니면 내려앉아 있는 수비를 아예 못 들어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포 감독을 경질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감독 하에서 변화가 필요한데 그게 희망보다는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아 감독 저렇게 하니까 우리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까? 아니면 아 감독도 우리 모르네 이런 생각을 할까?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시죠. 바로 드나요? 안녕하시죠. 야, 을사년. 아, 을사년 맞지? 예, 맞아요. 아. 예, 뱀의 예. 저희입니다. 저희 뱀띠거든요. 아 뱀띠예요 형. 예. 아. 그러니까 을사조약 일어난 지 120년이 딱 그렇죠. 된 거 아니에요? 예. 많은 분들이 그 걱정하시잖아요. 영종님 살 엄청 빠지시고 요즘에 건강 안 좋으셔서 네. 저희가 이제 컨셉이 술 한잔하고 이런 건데 영종은 이제 술이 아니라 오늘 두유로. 네네. 혈압 관리해야 돼. 그래서 원래 두유 하루에 딱 요거 한 팩 먹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사 친구들이 두유를 엄청 쌓아놨어요. 아 이거는 얘네들이 사왔어요. 네. 형 드시라고. 제가 요거 다 먹고 요거 먹으면 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춰야 돼요. 아 중독인가요? 네, 중독되죠. 그래서 이제 음식도 이런 자극적인 거는 여전히 좀. 아, 그래서 와이프가 또 이제 건가류하고 어. 과일하고 싸줬습니다. 이럴 때 역시 와이프가 있는 게 좀. 아, 좋죠? 관리해야 돼. 네. 다 결혼해야 됩니다. 네. 온 세상이 유부남으로 넘쳐나야 돼요. 네. 왜? 총각들은 다 사라져야죠. 왜? 네? 왜라는데요? 결혼이 좋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결혼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해보니까 뭐 저는 뭐 이제 신혼이기도 하니까 근데 안정감이라는 게 너 있고. 몇 개월 3개월 살았어? 3개월. 3개월? 3개월 되는 그럼 3년 뒤에 얘기해봐. 그거밖에 안 돼요? 네. 3년 금방 갈 텐데. 근데 결혼에 대해서 이게 예찬론자 아니었나요? 아, 지금- 예찬론자죠. 지금 멘트는 약간 예찬론자 같은 느낌이 아니죠? 아, 형? 지금 너무 이르다. 아. 네. 지금까지는 탐색전 기간이다. 서로가 뭔가 숨기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다. 예상 서로가 기간이니까. 이제 다 드러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아, 예. 네,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을 때 네네. 정말로 뷰티풀하지 않겠느냐? 아. 이게 제 얘기죠. 올해는 처음 보신 거죠? 새해 바뀌고는. 아, 나 영주 그때 아파서 걱정 많이 했고. 전화도 자주. 처음에 전화했는데 영주가 안 받더라고. 그 당시에 이제 오는 전화를 다 안 받고 이제 되게 그때 좀 아플 때야. 네.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우리 나이 때 되면 진짜 우리 그 뭐 30대 막 이럴 때는 앞만 보고 막 맞아요. 뭐 성공을 좀 해봐야 돼야 될 것 같은 그 압박감? 네. 그때 막 달려왔잖아. 근데 사실 우리 나이 때 보면 다 소용없어. 그냥 건강이 진짜 무조건 최고야. 건강. 3, 40대에서 내가 종윤이한테도 얘기하잖아. 막 여기 그때 한참 뭐 네, 재작년에 막 혹사시키고 그럴 때 야 너 나중에 후회한다. 너 이러다가 한 번에 훅 간다. 건강이 무조건 우선이다.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예를 들어 맨시티다. 네. 맨시티 작년까지 성적은 좋았어. 예. 근데 그 숨어있던 그런 문제점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었거든. 역습 전환될 때 수비에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올 시즌에 진짜 댐에 하나 구멍 나왔고 팍 터지듯이 네네네. 하나 터지니까 그냥 갑자기 모든 문제가 다 나와버리니까 지금 뭐 진짜 급하게 겨울이적 시장에 거의 여름이적 시장처럼 돈을 쓰잖아. 맞아요. 그것처럼 난 인간 순리가 다 비슷해. 건강도 똑같아.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자기 건강 관리 때문에 자기 몸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건강 유지하면서 잠도 좀 충분히 자고 그러고 살아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몸이 늙는다는 걸 우리 생각이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저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 네. 그 내가 어릴 때 하던 것처럼 하면 아파요. 그러니까 뭔가 이 가동 범위가 그냥 굉장히 일상에서? 좁아져. 일상에서 오. 가동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었어 일단.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던 대로 그냥 했는데 어깨가 아프네. 다리가 아프네. 약간 이런 게 그치. 많아졌어요 좀. 주사 맞고 이 오십견 고쳤거든요. 그 2달 동안 되게 좋았어요. 형 어깨 안 50견도 아프다. 왔었어요 이거? 근데 이건 오래 다 되겠어. 와. 네, 오래 되겠어. 왜냐면 난 오. 컴퓨터 앞에 워낙 오래 앉아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거기서 2달 동안 너무 괜찮다 그랬는데 다시 아픕니다 지금. 그래. 다시 아파. 하체는 사실 되게 중요하고 네. 내 생각에 하체는 되게 중요한데 상체는 너무 웨이트하는 거 난 오히려 안 좋다고 봐. 그 의사가 그 어. 유튜브 찍은 거 있어요. 상체 운동은 뭘 해도 어깨에 다 안 좋다고. 그치. 아무것도 그래.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어깨를 진짜 보호하려면 상체 운동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대요. 그 실제로 건강하다는 거에 있어서 이 하체가 되게 중요한. 나이 상체는 유연한 게 더 좋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거기서 유연하게. 이제 윤활유처럼만 이제 해서만 부드럽게만 움직일 수 있는. 대신 이제 나처럼 내장 비만이 60cm가 쌓이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돼.
그 30대부터 쌓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좀? 한 10년 동안 쌓았지. 10년 동안. 이제 축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축구 얘기를 왜 해? 술 먹으러 와서. 축구 얘기 조금만 좀. 오늘 아침까지 떨어지게. 오늘 아침까지 중계되고 왔는데. 아유, 나 엊그저께 병원에 있었어. 근데 술만 떨어지다 이 얘기 하셨는데 이게 맨유 팬들이랑 토트넘 팬들도 들으시다가 이제 좀 술 맛이 떨어질 만한 얘기인데 그 2024년 클럽 수익이 발표가 됐대요. 레알 마드리드가 1위고 그 다음 맨시티, 파리 생제르맹, 맨유, 미넨, 바르셀로나, 아스날, 리버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위에 토트넘이고 첼시가 10위. 첼시가 10위야? 예. 선방했네. 근데 맨유가 이렇게 클럽 수익으로만 봤을 때 4위인데 경기 결과? 경기력 이게 둘 다 안 좋잖아요. 감독도 이제 바뀌어가지고 좀 뭔가 될 법도 했는데 세 분은 최근에 맨유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맨유요? 예. 그럼 뭐 어떡하냐. 아니 뭐 이왕 여기까지 온 거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믿고 가야 된다. 저는 항상 아모린 감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그거밖에 없다. 방법이. 지금 벌써 이미 감독 바꿨고. 근데 사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견이 됐었잖아요. 아무리 이제 지난 시즌 FA컵 우승에 가려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 뭔가 불안하다. 리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꾸준한 그런 걸 좀 보는 느낌이잖아요. 그게 장기간 동안 장기 레이스고 긴 시간 동안 얼마만큼 일정하게 폼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맨유는 매우 좀 안 좋았던 시즌이었고 지난 시즌이. 근데 어쩌다 보니까 FA컵 우승했네? 그것도 맨시티를 이기고 여기서 냉정한 판단이 안 들어가면서 그냥 갔는데 뭐 초반에 악재가 뭐 너무 많이 나오고 경기력은 점차 계속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감독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바뀌고 났으면 이제 어쨌든 그것도 나름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한 거잖아요. 뭐 어떻게 그쵸. 또 자를 거야? 네, 중도니까 심지어 또 중간에 자를 거야 그런 심지어 거니까. 여기서 강등만 안 당하면 일단 그냥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위험해 보이진 않는데 십몇이 뭐 이거는 좀 근데 메뉴 팬들 입장에서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순위 자체가 아쉬울 수밖에 없죠. 사실 네. 두 팀은 고난의 행군이고 그쵸. 고민의 시간이고 인내 그 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두 팀 팬들 모두 지금 버텨야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토트넘이 더 답답해요. 메뉴보다는. 왜냐면 아모린 감독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스쿼드가 아닌 상황에서 그리고 흐름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봉을 잡았기 때문에 네. 이걸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모린 감독에게는 시간을 줘야 되고 아모린 감독이 승리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 자신 스스로도 시간을 벌어야 되는 그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포 감독은 이미 다 드러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계속 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나는 그 포 감독이 나이가 더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네. 아모린 감독에 비해서는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는 느낌처럼 이렇게 본인의 철학 물론 고집이 있긴 하지만 네. 왜 그런가 하면 아모링은 처음에 데뷔전 치르고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볼 때도 본인이 되게 인정을 받고 젊은 감독이지만 본인에 대한 어떤 믿음, 기대 이런 게 특히 올트래포드나 맨유 팬들에게 상당히 강한 상태에서 스스로도 자존심이 강하고 내가 보니까 성격이 와서 한 두 경기, 세 경기인데도 조금만 안 좋으면 막 머리 막 표정이 되게 너무 이게 사실 와가지고 팀을 금방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는데 우리는 그거를 보고 조금 이렇게 길게 기다려줄 여유가 있는데 정작 감독 본인은 못 견디는구나. 본인이 일단 와서 기대만큼 바로 보여줘야 되는 어떤 압박감. 팬들 이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 되고 문제 생기고 이러면 너무 고민하고 막 벤치에 앉아갖고 막 이르는 표정이 초반부터 있었어. 데뷔하고 막 이럴 때부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팀 내 경기력도 안 좋고 물론 전술적으로 얘기하려면 다 얘기할 수 있어. 그쵸. 뭐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재의 문제점, 뭐 수비 내려갈 때 5백 5, 2, 3처럼 막 진행이 되는데 이쪽 공간을 너무 쉽게 하프라인 이후부터 좀 놔주는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 뭐 공격 전환시나 트랜지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심리적 압박감을 지금 시기에 사실은 그 정도로 압박감을 받지 않고 조금 더 길게 어차피 나는 여기 처음 온 감독이고 지금 현재 스쿼드가 이 상태고 공격진들은 지금 뭐 제대로 해주지를 못하고 호일룬이 됐던 지르크지가 됐던 뭐 이러면은 그냥 조금 길게 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급해.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지난 경기 팰리스전은 네. 코비 메이누를 아예 폴스 나인으로 썼어. 톱으로 썼죠. 이게 보면은 감독이 너무 조급하고 압박감에 대해서
본인이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게 너무 강박관념이 좀 강한 느낌처럼도 보여. 지금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지, 아. 그렇지. 영주가 얘기했듯이 스쿼드의 한계성도 있고 네. 지금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포지션이 요 정도에서 지금 점진적 단계로 이렇게만 가면 된다.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야 될 그 부분인데 이 사람은 자존심이 여기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만들어야 돼. 팬들의 기대는 맨유야. 근데 지고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압박은 되게 심해. 그러니까 이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또 견디지 못하는 자존감이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섞이는 지금 현재 분위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심리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극복을 해야지. 이것도 사실 이 젊은 감독 아모림 감독이 사실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과제고. 근데 그거는 라고 생각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 좀 들어요. 왜냐면은 워낙에 포르투갈 무대에서 정복을 하다시피 하고 왔으니까. 아무리면 사실 그 진짜 평이 엄청 좋았죠. 네, 거의 그 전에도 막 유럽에서 그런 최고의 유망주 감독이라면 뭐라고 하겠지만은 좀 각광받는 감독이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메뉴 지봉 잡고 나서 무언가 바꾸고 싶은 욕심은 있겠죠. 그런데 메뉴 지봉 잡고 나서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안 좋은 성적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모린 감독 스스로도 지금 심리적으로 좀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건 아모린 감독이야 이미 높게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서 맨유라는 거대 글러브의 지휘봉을 잡았다면 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트넘 지휘봉 잡기 전까지는 이 감독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정도로 유럽보다 그치, 우리한테가 더 우리가 익숙했을 더 거야. 많이 알아. 그쵸? 어떻게 예. 보면. 감독인데 이미 옛날부터 그런 자기만의 철학을 너무 고집한다는 걸 호주 국내에서부터 이미 알고는 있었지. 그런데 이미 시간은 지나갔고 그 가운데서 성적을 못 내고 있는데 고집은 굽히지 않고 있고 성적은 이르고 있고 그런데 아까 찬호 얘기하러 돌아가면 맨유는 감독을 교체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믿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아모림이 뭔가 변화를 줄 것이라는 희망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포 감독을 경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감독 하에서 변화가 필요한데 그게 희망보다는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토트넘 팬이 조금 더 답답하지 않겠느냐?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약간 강등만 안 당하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지금 어떻게 토트넘의 느낌은? 근데 솔직히 지현이 형이 얘기한 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가는 게 저는 이제 아모린 감독이 이제 그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아마 지금이 맨유 역사상 최악의 팀일지도. 예, 예. 그 말은 솔직히 저 말을 왜 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못하고 있는 건 맞지. 자꾸 지고. 근데 자기가 어쨌든 축구적으로는 그 사람이 총책임자 아니에요. 축구 그쵸. 내적으로는. 예. 내적으로는 감독이 어쨌든 간에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자기 팀을 스스로 비하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물론 이게 아마 자극받으라고 한 얘기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저렇게 얘기하면 저 선수들이 저걸 듣고 아 감독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까 아니면 아 감독도 우리를 못 믿네 이런 생각을 할까 그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때. 조금 지켜봐야 돼. 그래서 이제 감독이 극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토트넘은 어차피 1월에 감독을 안 바꿀 거다. 단 감독이 바뀌는 상황이 되는 조건은 딱 하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그거는 이제 강등 위기가 강등권. 됐을 때 그 감독의 성향을 고려해 볼 때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무언가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요번 주말 경기가 사실은 네. 브랜트포드전이었는데 그 경기 보면서 아마 경기 끝나고 포스테콜 감독이 조금 이제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아. 그 경기가 그 토마스 프랭크 감독 브랜트포드가 전반에는 아예 평상시보다 압박 라인을 내리고 로우 블럭에서 수비를 했어요. 로우 블럭하고 한 미들블럭 중간쯤이지. 근데 평상시보다는 이게 다른 거야. 에너지를 아끼더라고.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에 이제 토트넘 만나는 팀들이 다 그런 식으로 게임 플랜을 짜지만 그쵸. 후반에 그냥 에너지로 그냥 승부를 하겠구나. 밀고 들어가겠구나. 딱 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 한 게 햇빛 때문에 영향도 있었지만 어쨌든 자책골이 됐어. 네. 선제골을 먼저 넣었는데 후반 들어갔는데 결국 예상대로 브랜트포드는 전방위적인 압박 이제 에너지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토트넘이 뭐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난 것도 있지만 그날 경기가 내가 봤을 때 내려섰을 때 수비 집중력이 올 시즌으로 제일 좋았던 경기. 제일 좋았던 경기. 제드 스펜스도 엄청 잘했고 네. 공수에서 다. 그리고 사실 아치그레이랑 벤 데이비스 되게 불안했거든. 맞아요. 근데 둘이 거의 진짜 내가 보면은 거의 주전 웬만한 빅4 센터백처럼 안정적으로 네. 플레이를 했어. 포로도 되게 열심히 하고 내려서서 수비 집중력이 그날만큼 어떻게든 승점을 따야 된다 뭐 이런 절실함이 있었겠지만
그 승점 못 따면은 강등권을 막 갈 수도 있으니까 집중력이 되게 좋았고 내려서서 수비만 했어. 후반전 가서. 그 포스테콜로 감독이 그날 경기가 전반에는 주도했잖아. 상대가 내려앉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결국 경기 끝나고 점유율이 46%야. 네. 점유율이 50%를 못 넘기고 오히려 손흥민을 필두로 해서 내려서서 관리하더라고. 그럼 이번엔 좀 예전처럼 예. 측면 풀백들 뭐 어. 공격시 막 올라가고 막 이게 아니야. 관리해. 그러면 이번에는 좀 실리 입원해야말로. 그래서 손흥민 비롯해서 이렇게 해서 좀 네. 이렇게 다운시키고 관리하고 1대0인 상황이었잖아. 네. 그 상황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데 포스테콜 감독도 제추 없고 그냥 이러고 어. 수비들을 잘하고 있으니까 지켜보고 그냥 그거를 놔뒀어. 근데 그게 이제 전적인 컨셉상 나는 반반이라고 보는데 포스테콜로 감독도 이 경기는 어떻게든 승점을 따야 되니까 수비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후반전은 아마 이런 얘기 분명히 네. 했을 가능성이 높고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 따라서 무리하게 안 나가고 실리적으로 담그다가 결국은 막판에 이제 사르 교체대회 투입돼갖고 손흥민 어시스트해갖고 네. 추가골을 아예 넣어버렸거든.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나는 그런 느낌을 가는 거지. 역시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고 포스테콜 감독이 이러니까 이기는구나. 생각을 싹 뒤집어서 이제 무실점 생각을 경기를 했잖아. 해봤구나. 무실점 경기를. 약간 그거 아니야? 저기 레비가 불러가지고 조인트 깐 거 아니야? 야 일로 와봐. 그래서 아마 글쎄 이게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기점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리그컵 준결승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야말로 진짜 버텨야 되는 경기 아니야 진짜. 그치. 그래서 포스테콜로 감독이 그 이제 연습해본 건가? 후반기 때는 조금 네. 실리적 운영을 곁들여서 관리할 땐 관리하고 승점 짜낼 땐 짜내면서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난 생각이 들어. 그럼 여기에 텔막 이적사가 있다. 결국 이제 임대잖아요. 텔 더해진 거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마티스텔은 네. 어쨌든 이 선수가 다른 팀 내에서 예전에 뛸 때 최근에 바이른 뮌헨까지 해서 기복이 있고 뭐 어쨌든 못한 경기들도 있고 그런데 이 선수의 성향은 내가 볼 때는 자신감 불어넣어주는 거 첫 번째. 그다음에 출전 기회 보장해주는 거. 네. 그래서 경험을 쌓게 해주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 이런 성향들은 경험을 쌓게 되면 내가 볼 때 마티스텔 가장 떨어지는 게 하나가 개인 능력은 좋은데 경기 운영력이 좀 떨어져. 이게 네. 동료 활용하거나 네.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은 부족한 젊은 자원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윙포드와 공격수 사이의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할 거 아니야? 왼쪽 윙포드든 최전방이든 어쨌든 거기서 역할을 수행하는 손흥민하고도 약간 비슷한 그런 역할일 텐데 그러면 나는 출전 기회를 많이 보장해주고 딴 데 갔을 때는 뭐 마치 약간 찬밥 대우 받듯이 했지만 바이르면 여기 와서 야 너 이 팀에 되게 중요한 존재야 해줬을 때는 지금 브레넌 존슨이나 다른 윙어들 나왔을 때 공격 지원보다는 좋아질 것 같다. 마티스텔은. 근데 포 감독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많이 준다는 것 자체는 무조건 플러스죠. 옵션들이 여러 네, 가지가 옵션도 되니까. 여러 가지지. 손흥민한테도 난 좋다고 봐. 손흥민이 사실 매 경기 출장하는 걸 팬들이 바라지만 내가 볼 때는 관리를 좀 해줘서 에너지를 약간 축적시킨 다음에 딱 그 로테이션을 잠깐 시켜주고 들어갔을 때 오히려 난 공격 포인트 더 많이 나온다고 봐. 그렇게 해줘야. 그냥 지금 선수 없다고 그나마 손흥민이 낫지. 이래가지고 계속 내보내면 기복도 있고 좋지가 않은 흐름에서 몸은 계속 처져 있는 상황에서 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프린트 횟수도 계속 줄고. 그러니까 마티스텔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손흥민의 체력을 같이 세이브해주면서 둘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효과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지. 그럼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텔이 잘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 출전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맞아요. 너무 적었지. 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활약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장담할 수가 없으니 다만 포 감독에게는 플러스라는 거는 텔이 최전방, 좌우 윙어 모두 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물론 이제 왼쪽 윙어를 하면서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뭐 슈팅이라든가 그리고 왼발도 잘 쓰니까 반대로 또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회를 줄 것이다. 분명히 텔을 잘 활용하면 다른 선수들이 살아나는 계기를 또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데에 있어서는 좀 플러스가 아닌가. 플러스가 되겠지. 없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그리고 돼야죠. 다른 선수들. 토트넘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돼야 돼 그냥. 근데 마티스텔은 사실은 순발력이 있고 1대1로 칠 때는 조금 선수 가지고 놀려고 하는 성향이 분명히 있는 선수긴 약간 한데 볼을 끌기도 하죠. 끌면서 네.
뭐 개인 능력의 기술적인 역량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나이를 고려했을 때 분명히 잠재성이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도 조건 자체는 내가 듣기로는 임대시켰다가 네네네. 너 여기서 뛰고 싶어? 그러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이적 조항이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냥 6천만 질러가지고 영입하는 것보다는 어. 차라리 지금처럼 그 원래 반씩 처음에 안 온다 얘기했는데 그랬었잖아. 나 싫어 안 가 그랬었잖아 가지. 처음에. 근데 테렉의 기자가 물어봤을 때 누가? 내가? 그랬다던데? 그래요? 저 에버튼 토트넘 경기 고디슨 파크 가서 봤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누구 갔어요? 네, 위원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크로스 안 돼, 공격 안 돼. 그런데 누군가가 돌파를 시도라도 해라. 그러니까. 근데 그런 애도 없었잖아요. 없었지. 제가 그 에버튼 그 고디슨 파크 가서 토트넘 경기 보면서 딱 든 생각이 그거. 아니 돌파하면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차라리 그거라도 해봐라. 그게 아니면 내려앉아 있는 수비를 아예 못 들어요. 근데 텔이 만약 그런 자신감이 좀 불어넣어져서 이런 게 있으면 상대에 좀 균열을 낼 수 있고 여기서 균열이 생기면 반대쪽에 공간이 나니까 이러면은 다른 공격수도 좀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게 뭐라도 시도를 하다 실패하면 욕을 덜 먹어요. 아유 다 이해하자 납득하잖아요 축구 팬들도 보면서. 다 이해하진 그거를. 않아. 아 그래요? 3번 시도하다 실패하면 욕 먹어. 다 이해하지 적당하게 않아. 성공률이 있어야 되는구나. 다 그래. 경기를 왜 던져 저 새끼 저거. 욕한다니까. 어. 근데 이제 뭐라도 하는 거를 장려를 해야죠. 그쵸? 장려를 해야 네. 그래야 그걸 통해서 경험이라는 걸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선수가 어린 선수라면 더더욱 그렇고 팀적으로도 야 쟤 혼자 저렇게 던져도 되겠어? 야 우리 같이 하자.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자. 그런 게 좀 생기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곧- 게 새로운 영입생들이 좀 줄 수 있는 맞아 활력이고. 맞아. 그 전 경기가 그 유로파리그 엘프스보리전이었거든. 예, 맞아요. 그 경기도 엘프스보리 수비에 예. 뭐 답이 없는 거야. 손흥민이 공격이. 그냥 막 어. 네, 치고 다니더만요. 그래서 그때도 나는 뭐 중계 중에도 얘기했지만 예. 그 얘기를 한 거야. 여기서 포스테코 감독이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된다. 그냥 경험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데 밀고 가느냐. 아니면 뭐라도 해라. 스칼렛도 임대 복귀했지. 댄 스칼렛. 아자이라는 아주 유명한 예, 선수도 예, 있어. 이런 선수 좋은 선수들이거든. 얘들 싱싱한 애들 한번 넣어서 분위기라도 한번 바꿔라. 들어가자마자 골 넣었잖아. 스칼렛. 바로. 그리고 아자이도 들어가서 바로 골. 데뷔골. 어린 애들이. 그래서 포스테코 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자기는 사실은 예전 패턴이면 안 넣어 어린애들. 근데 답답하고 그러는데 한번 뭐라도 해야겠다. 한번 넣어본 거야. 그 벤치를 쓱 봤는데 어린 친구들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넣어본 거야. 근데 걔네 예. 둘이 다 골을 넣었어. 그러면 다 데뷔골. 그때 딱 번뜩인 거 아니야? 아 이거 그럼 내가. 아 이거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 첫 번째 1단계. 지난 브랜포드 원정, 네. 브랜포드전 그 최근 두 경기가 2단계. 굉장히 좀 거기서 이제 아 이렇게 해야 이기는구나. 무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내가 볼 때는 예. 포스테콜 감독도 물론 이제 경험이 있고 나이도 많지만 빅리그 경험이 사실은 이제 2시즌째잖아. 그쵸.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빅리그에서의 이런 템포 또 경기가 이번에는 유럽 대항전을 치르는 시즌이잖아. 그쵸. 유럽 대항전 때 빅리그 프리미어리그의 이 전환 템포가 살아있는 경기들 계속 하면서 유로파리그 일정을 치를 때 선수들의 피지컬적인 상황 그것도 사실은 처음 경험이거든. 어떻게 보면 빅리그 처음인데다가 유로파리그 유럽 대항전 치르는 시즌이 처음이란 말이야. 유로파리그 빡세죠. 그러니까 진짜 빡세. 이거 경험을 해보는 게 본인한테 이게 사실은 엄청난 또 자산인 거야. 근데 이제 과연 그런 걸 느끼고 유연성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 있느냐. 네. 후반기에 그걸 봐야겠지만 그래도 전반기보다는 분명히 좀 달라질 거다. 난 그 그렇게 보고 얘기 있어. 하잖아요. 잠깐 이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엘프스보리전이나 이번 브렌트포드전 이기기도 했고 경기력도 괜찮았으니까 이대로 쭉 갈 것 같은데 가끔 이게 플루크처럼 그냥 운때가 그냥 잠깐 그때 맞았나 보다라고도 될 수 있으니까. 뽀록으로. 예. 예. 그럴 근데 수도 그게 있죠. 축구지. 축구 원래 축구라는 게 원래 그런 거지. 그리고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네. 발등에 불 떨어지고 불 났네 했는데 돌아가니까 자기 집일 때 그때 바뀌는 겁니다. 아 그때는 좀 바뀔만 하다. 아니,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불났네? 불이 크게 번지기 전에 이제 막았어. 그러면 이제 됐어? 됐어? 불 껐잖아. 불 껐잖아. 야, 그럼 이제 또 토트넘 팬들은 이제 이렇게 클럽 수익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맨유랑 이제 토트넘 위주 좀 얘기 많이 했잖아요. 돈 버는 게 다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테르 여기 있잖아. 인테르가 구석탱이 있어요, 구석탱이. 인테르가 지금 몇이죠? 14위. 14위. 예. 근데 첼시는 이제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여기는 지금 10등을 하긴 네, 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겨울 이적 시장에도 첼시가 돈을 많이 못 써. 네. 오히려 임대를 많이 보내. 그래도 그치? 정리 잘했던데 나름대로 임대 잘 보냈던데.
보내기야 잘 보내지. 베이가 유벤투스 보내고 디사시, 디사시는 빌라 보내고 펠릭스. 펠릭스 아 맞다 빌라 펠릭스도 있구나. 맞아. 도르트문트 보내고 네. 펠릭스 밀란 임대 다 임대지. 임대.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런 거 차원이야. 지금 장기 계약하는 선수들 매년 이적료는 지금 내고 있는 거야. 우리 지금 네. 가전제품 뭐 할부로 산 거랑 똑같아. 그렇죠. 이 선수들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무들이 뭐 도핑 때문에 요즘에 못 뛰고 있어. 네, 그래서 맞아요. 사고 났죠. 뭐 하면서 이런 선수들 좀 처분하고 싶어 이적료. 근데 계약이 할부로 길잖아요. 끄는 이적료는 그러니까. 엄청 세. 이 선수를 팔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누가 사가? 안 사가. 근데 이제 이런 선수들을 몇몇 개 정리를 하려 그래도 정리를 했다 쳐. 조금 적은 금액에 어떻게든 누가 산다 그래갖고 이적을 시켰어. 그래도 이 선수 이적료는 매년 계속 나가는 거야. 매년 다. 근데 그 선수의 또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어떤 선수를 또 사와야 돼. 그러면은 이제 계속 더 나가는 그러면 이정료가 돈이 큰 또 거네요. 장기약에서 또 네. 할부 또 쌓여.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의 우려점을 내가 처음에 이제 구단주들 왔을 때 조금 얘기를 했지만 장기 계약이 물론 장점도 있지만 이게 좀 문제들이 많이 몇몇들이 생기면은 이른바 악성재고지. 네. 생기면 이제 돈을 제대로 못 쓰는 상황이 생겨. 그러니까 계속 PSR 규정이든 재정적인 부분은 맞춰야 돼. 재정적인 어떤 수익 구조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결국은 선수들 그런 부분이 계속 지출이 매년 되는 거야. 나눠서. 그러니까 내년도 모년도 확실하게 수익을 순수익 확 낼 수 있는 시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 돈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많아. 이 선수가 있던 없던 이전했던. 그 상황에서 결국은 뭐 주급도 좀 아껴야 되고 뭐 하니까 기존에 있는 선수 중에 그나마 조금 잉여 있는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 또 보내는 거야. 임대로. 아니, 저도 이번 겨울 첼시 이적 시장 보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뭐 임대로 잘 하긴 했지만 장기 계약의 그림자구나. 왜냐면 그림자지. 이적을 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근데- 임대로 보내서 그 기간을 그래도 그냥 뭐 어. 주급 뭐 보조나 뭐 이 정도로. 그렇지. 주급을 또 조금 대주는 일부 선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뭐 주급 보전하고 뭐 해서 맞춰야 되는데 문제는 살 수도 또 없어. 거액에. 아주 특정 포지션. 예를 들어서 잭슨이 도저히 매년 수익을 늘리려면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야 되는데 얘 갖고는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공원은 바꿀 수 있죠. 여기에 뭐 조금 돈을 일단 그래도 내리자. 한 번은 투자해야 돼. 네. 아니면은 뒤에서 관리가 안 돼. 맨날 선제골 넣으면은 승점 드랍이야. 오히려 골 먹으면 애들 따라가는 건 잘해. 지난기처럼. 한 골 먹고 2대1 역전하듯이. 근데 먼저 골 넣으면 무조건 승점 드랍이야. 센터백이 좀 경험이 있는 클래스 있는 선수든 키퍼든 매번 돈을 쓰지만 이게 잘못 들어갖고 지금 또 이러면 확실하게 영입해야 될 한 포지션 예를 들어서 공격수다. 거기다가 정도만 이적료를 그래도 조금 쓸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 원하는 이적료를 집출하기가 힘든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챔스 나가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매출이 기본적으로 1억 유로는 벌어. 기본적으로. 이거 챔스 나가고 이러면 첼시는 급이 있는 팀이라서 1억 유로 벌고. 구장 이제 해서. 그래서 새로 지려고 그러니까 구장 조금씩 문제- 허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 근데 그거는 근데 쉽지가 잘 되려나? 구단 입장에서 거기- 구장을 새로 하는 건 그 진짜 어려운 거죠. 스탠퍼드 브리지 진짜 그 옛날에 지어가지고 되게 협소한 느낌이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솔직히 토트넘 구장 가봤잖아. 네. 존나 좋잖아 경기장. 와 진짜 좋죠 거기는. 존나 좋잖아, 에스컬레이터 거기. 안에 있고 막 엘리베이터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것도 좋고 에미레이츠도 되게 좋거든. 네. 얼마나 좋아. 생각해보면 생각해보면 진짜 여기도 심지어 웨스트햄도 괜찮아. 거기도 지어진 지 오래 안 됐죠. 거기도 이제 런던 올림픽 한 할 10몇 때 년 됐네, 이제. 올림픽 그때 지은 구장. 거라서 네. 올림픽 때 지은 거라서 야, 거기도 솔직히- 괜찮아. 근데 런던에 있는 야 경기장은 솔직히 옛날에 화이트 하트레인 있지. 예. 거기 옛날 구장. 두 개 가보셨죠? 아유, 저 거기 화이트 몇 하트레는 번- 못 가봤어요. 몇 번 거기도 한 3번 가봤지. 어때요 거기? 그때 어땠어요? 그때는 막 예를 들어서 나는 미디어니까 항상 가면 취재할 때 가고 막 이러니까 그 미디어 쪽에 그냥 그 무슨 철문 하나 있잖아. 그 앞에 무슨 부잣집 대문 같은 그 철문. 그 철문 그냥 통과해갖고 거기 가면은 바로 들어가는 입구 출입 왼쪽에 거기 미디어 그 기자들 사무실 있거든. 들어간 다음에 경기장 이렇게 해서 막 하면 완전히 낡았지. 그리고 그냥 골 넣으면은 막 흔들려요. 막 진짜라. 골 넣으면 거기 오래돼갖고 그러다가 이제 새 구장이 생겼잖아. 와 환장하는 거지. 아스날도 마찬가지야. 하이버리 옛날 할머니 또 잘했잖아요. 뭐 길거리 주택가 돌마다 이 구장이야 이게 막 그러는 거야 이게 하이버리 맞아요. 그런 데잖아. 거기서 지금 에미리트 스타디움 웨스트햄도 업튼 파크 옛날 알지. 예. 그나마 업튼 파크가 그나마 조금 클래식한 느낌 나. 지금은 다 좋은 구장 가면 다 좋아. 그래서 지금 첼시도 사실은 바뀌어야지. 그거 있잖아요. 첫 차 오래돼가지고 팔 때는
아 이거 내 진짜 추억이 있고 여기에 내가 진짜 얼마나 많은 뭐 이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아 이거 첫 차 어떻게 보내나 하고서 신차로 이거보다 좋은 차 받으면은 그 첫 차 생각도 안 난다고. 약간 구장도 그런 느낌 아닐까요? 아니 당장 전화기만 맞아, 바꿔도 맞아. 좋잖아요 사람들이. 어. 전화기만 새 걸로 바꿔도 좋아하잖아. 에이. 그리고 그 정도로 좋아하면 안 바꿉니다. 너가 저 안 얘기하는 게 바꿔요. 투지폰 들고 이거 투지폰 나는 좀 뭐 괜찮은데? 감성. 어? 그너 투지폰 주면 쓸 아, 거야? 못 쓰지. 절대 못 쓰지. 야, 지금 투지폰 갖다 주면 답답해 죽죠, 이제. 자 이제 끝내면 돼. 예. 어. 저희가 이제 수익 관련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찬호 형이 중간에 얘기했던 대로 수익이 다가 아니다. 예, 라는 생각이 드네요.